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융합 R&D 기획 2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종합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과제를 한번 가지고 중간고사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과제는 자사의 스와트 분석을 통한 이 전략 과제를 논하시오라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스와트 분석은 뭐 지난 시간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때 쓰이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융합 R&D 기획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았고, 또 기업 현황과 역량 진단, 또 재무 분석, 또 산업 현황과 산업 구조 분석, 또 시장 현황과 시장 특성 분석, 또 STP 분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고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이 전략 과제를 어떻게 도출하는지 이런 거를 실습을 해보는 것으로 중간고사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스와트 분석을 하시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때는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3단 문법에 의거해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구조를 일반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은 그 문제 제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사의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전략 과제를 논하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 왜 이걸 해야 되는 필요성이라든지 목적, 그 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런 문제점과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환경 분석을 통해서 스와트 분석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관한 전략 과제를 하게 됐다. 이런 내용을 이제 여기 서술에서 서론에서 비춰주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환경 분석을 하고 그 분석 내용이 어떤 것이다. 그래서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론에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환경 분석의 모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 분석 내용은 어떤 분석을 했더니 어떤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과제를 도출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so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전략 과제를 도출을 했는데, 그러면 이 결어에서는 이런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접근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내용을 여기다 연결을 해서 기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실제 막상 접해보면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기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걸로써 뭐 이제 이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이후 시간에 이제 이 과제를 정리를 해서 이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던가 오프라인으로 뭐 보내주셔도 됩니다만 이메일로 작성을 해서 파일로 정리해 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술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과제를 써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리마인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환경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외부 환경 분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외부 환경은 거시적인 이제 그런 환경이 있고 이 거시적인 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모든 면을 포괄하는 그런 그 환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를 둘러싼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관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뭐 심지어는 환경에 관한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 인류 어떤 심지어 그 코로나로 인한 정치,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이 다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했을 때 우리 자사의 이 아이템과 관련된 산업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관한 이런 것이 시사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도출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좁게 들어가면 산업 환경, 어떤 특정 아이템에 대한 뭐 식품이다. 그럼 식품 산업에 대한 식품 산업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산업 환경에 대한 고객과 제품 또 식품 산업을 둘러싼 뭐 자원에 관한 사항, 또 경쟁에 관한 사항, 뭐 기술에 관한 사항 그런 것들이 어떻게 포진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의 전체적인 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분석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이런 거시 환경은 이러이러하고 산업 환경은 이러이러하더라. 그랬을 때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자사의 기회 요인은 무엇인가,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뽑아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능력이 되는 것이겠죠. 어떤 예측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뽑아내는 것이다. 외부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내부 환경, 내부 능력 또는 내부 역량이라고도 하는데 내부 역량을 통해서 무엇을 뽑아내느냐. 내부 역량은 우리 회사 내부에 기업 내로 들어와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강점이 뭔지 또 취약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이 과제를 도출하게 되는데 이것을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와트 분석은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그래서 이제 강점과 약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이 영문자 이니셜을 따가지고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미 벌써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내부 역량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과거의 강의 시간에 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해보면
우리가 기업 현황 조사서를 제가 한번 그 양식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또 역량 진단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역량 진단 툴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역량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로 이제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재무 진단, 재무 분석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재무 분석을 통한 전체적인 경영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관한 그런 사항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환경과 산업 구조 분석 이런 것들도 이제 외부 환경 분석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이제 스와트 분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또 특정의 또 산업 환경을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 그 과제에서 여기 이제 내부 역량 분석의 툴은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재무 분석도 있고 기업 현황 체크리스트 뭐 이런 걸 통해서 내부 역량 분석을 하는 툴들이 있다. 그런 걸 제시를 하시고, 외부 환경 분석에는 어떠한 이제 툴들이 있는가, 이제 여기 패스트 분석이라든지 스텝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한 적이 있었죠. 그런 툴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어떤 툴을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미 예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패스트 분석, 여기 이제 패스트 분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패스트 분석을 외부 환경에서 하고 산업 분석은 파이브 포스 분석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그래서 이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역량 분석에서 이제 어떤 이제 이 툴을 사용했느냐 하는 걸 위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 툴에 의해서 이 내부 역량을 분석을 하겠다. 내부 역량 분석을 했더니 이러이러하더라. 이게 이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패스트 분석은 역시 이제 또 정치, 패스트는 이제 정치, political, E는 economic, S는 소셜, 사회적 측면, T는 테크놀로지.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이렇더라. 이게 패스트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파이브 포스 분석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브 포스 분석에는 또 어떤 것이냐 하면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좀 해보면, 이제 파이브 포스 분석은 여기 이제 포터가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5가지의 분석, 이제 그 팩트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현 산업 내에서의 경쟁. 쉽게 얘기해서 경쟁자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우선 먼저 이제 보는 거죠. 경쟁자 측면을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세로 축이 있습니다. 세로 축은 이제 경쟁의 축이라고 해서, 세로 축은 경쟁의 축인데, 가장 이제 우선 적으로 봐야 될 것이 산업 내의 경쟁사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내용이 이제 기술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잠재적 진입자에 대한 위협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이것이 뭐냐면 이제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그런 아이템을 다른 그 경쟁자들이 뚫고 들어오기가 수월하면 어떻겠어요? 수월하다면 이제 이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경쟁의 진입 장벽이 높아야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자사 입장에서는 경쟁이 진입 장벽이 높아야 되는데, 뭐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어떤 요인을 보아야 되냐 하면 이제는 규모의 경제, 규모상 어떠한 그런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또 원가의 우위를 취하고 있다. 또 기술적 차별화, 또 유통 경로, 상품 구성, 기술 개발은 어떤 정도가 이루어져야 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팩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의 축에서 또 하나는 대체제의 위협입니다. 뭐 우리 자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템에 대한 다른 대체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 아이템이 죽게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그 대체제에 대한 속도는 어떤가, 또 원가 우위는 어떤가, 대체 비용은 어떤가, 성능 우위는 어떤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가로의 축이 있습니다. 가로의 축은 협상의 축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자사가 가지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재료를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 원재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원재료를 공급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협상의 교섭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인데, 만약에 공급자가 뭐 이렇게 좌지우지한다. 그럼 우리가 끌려가는, 자사가 끌려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교섭력이 약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는 공급자 교섭력이 강하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에 이러한 원료, 부품의 차별성, 공급업자의 지위, 또는 대체 원료의 여부, 또 원료비의 비중, 또 공급자 간의 경쟁 정도, 전방위 통합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결론을 여기서 도출을 해놔야 되고, 자, 우리가 물건을 우리 제품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을 갖다가 파는 데 있어서 소비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이제 결국 구매자가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교섭력이 어떠냐, 우리가 끌고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냐, 마음대로 끌고 가면 소비자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냐, 뭐 이렇게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죠. 뭐 그런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구매 비중과 구매 정보, 또 대체 가능성, 또 제품 차별화, 가격 경쟁력, 구매 정책, 후방위 통합,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5포스 분석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그 스와트 분석의 툴을 활용을 해서 분석 내용이 강점 요인과 약점 요인은 어떻다.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점 요인과 약점 요인은 뭡니까? 이제 내부 역량 분석을 통해서 이 강점 요인과 약점 요인을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와트 분석에서 OT 분석을 해야 되겠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은 요우에서의 외부 환경 분석이죠. 패스트 분석과 R5포스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기회 요인은 어떻고 위험 요인은 어떻다. 뭐 이렇게 이제 좁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종합을 해서 전사적인 전략 과제를 도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전사적인 전략 과제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S5 전략, 이제 S와 강점과 기회 요인, 좋은 점만 있죠. 강점과 기회 요인을 합쳐서 S5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S5 전략으로서는 뭐 이렇게 연계시킬 때 어떻게 가야지 되겠다라는 것이 뭐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본인의 역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ST 전략 이렇게 되고 W5 전략, WT 전략,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매칭을 했을 때 전략들이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이게 SO 전략이 뭐 3개씩만 잡아도 이게 테이블이 4개 테이블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3개씩만 잡아도 3, 4, 12개 전략 아닙니까? 그럼 12개 전략을 어떻게 이걸 다 하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어차피 그 12개 전략 중에서 초이스를 해야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초이스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방법론이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뭐 이번 과제에서 제시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뭐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중에서 이 전사적 전략 과제를 우선순위를 가려야 되겠죠. 12개 중에서 우선 급한 거 4개만 가지고 가겠다. 그럼 전사적 전략 과제가 4개가 되는 겁니다. 그 4개 중에서 이제 그 우선순위를 또 가려서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제4순위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여기 이제 결론 부분에 그런 걸 제시를 해주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분석이고 분석 그 자체이기 때문에 12가지 이 전략만 제시를 하면 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결어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왜 4가지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제를 풀어나가시면 이제 중간고사 볼 때까지의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이 다 얼마만큼 숙지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야 기업에 맞게 자세에 맞게끔 전략도 수립하고 하는 역량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귀사의 내용을 가지고 작성을 해서 그 이메일로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분석을 해서 제시하는 이게 뭐 단시간 내에 뭐 한두 시간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고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